자, 293페이지 할 차례죠. 자, 1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비질이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세 가지죠. 자, 1번 허위 표시의 모여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제3자죠. 그리고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원 모두가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가 되죠. 따라서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파산관제인도 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문장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1번이 답이네요. 그죠? 1번이 답이라면 보세요. 2번부터 5번까지가 막 두 줄씩 되잖아. 안 읽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자주 나오는 것들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죠. 자, 2번 또 남았네요.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라 그랬죠.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틀린 집으로 나왔었잖아요. 또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죠. 3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가 아니라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죠. 허위 표시. 비진이 표시는 통정이 없고 허위 표시는 통정이 있고 이렇게 되죠. 반면에 착오하고는 어떻게 구별해요? 지인이 아님을 알았냐 몰랐냐죠. 착오는 몰랐다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허위 표시의 모효로 대항하려는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선이 추정되죠. 따라서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죠. 5번 또 나왔네요. 매수인의 채무 무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설령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죠. 즉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옳은 것 1번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것들, 잘 나왔던 것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어느 특정 파트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5번.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자, 취소 원인이 뭐였죠? 우리가 외워야 되죠. 취소 원인 또는 취소 사유라고 하죠.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한 행위, 사기, 강박에 한 행위. 이게 취소 원인이죠. 그거 고르면 돼요. 4번에 뭐가 보여요? 사기가 보이죠. 4번이 답이죠. 불공정한 행위 104조 무효.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151조 1항. 조건이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죠. 3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 5번 원시적 전부불능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16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핵심적인 뭐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갑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신원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다는 생각으로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시가를 속인 거,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위법이 아니다. 반면에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했다. 이 정도는 돼야 위법하다. 위법한 강박,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럴 땐 위법하다. 두 번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 그러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이런 것들이 사기강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1번. 표의자가 나왔네요 벌써. 제3자의 사기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110조 2항.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110조 2항에 의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제3자의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2번. 포괄승계인은 제3자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다죠.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자, 3번 나왔어요.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 이게 의사죠. 근데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했다. 이게 표시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이런 건 표시상 착오로서 착오 취소만 가능할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죠. 없다. 4번. 시가를 속였어요. 시가를 속인 거.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죠.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 없다죠. 자,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는 사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갑의 사기하고 똑같죠. 따라서 갑이 대리인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즉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병원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는 갑의 사기하고 똑같단 말이죠. 5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잘 나오는지 아시겠죠? 17번.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 알려줘야 되죠. 즉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이 되죠. 따라서 기망에 해당한다.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분양을 받은 사람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3번은 다소 과장된 광고. 이건 위법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틀렸죠.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4번 제3자 사기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110조 2항. 5번 대리인의 기망이라고 돼 있죠.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죠. 따라서 본인이 설령 대리인 기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기망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잘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사기에서 잘 나오는 지문들 체크했던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18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을과 계약을 했어요. A의 기망행위로 을과 계약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3자의 기망이죠. 보세요. 갑은 A의 기망으로 을과 계약을 했다. 자,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죠. 근데 2번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기망하고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을이 대리인의 기망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3번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취소를 해야 된다. 아니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4번 갑이 을의 건물을 사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었어요. 갑이 을에게 팔았군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을이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야. 그럼 우리 매매 가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을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을이 사기를 당한 경우에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땅을 팔았고요.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을 때 110조 3항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을 때 병 제3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 형태 문제도. 자, 19번 강박이 나왔죠. 1. 강박에 의한 증여라고 돼 있죠. 우리 비진이 표시에서 봤죠. 강박을 당하여 증여를 한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내심의 해역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그런데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를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의사와 표시는 일단 일치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반사의 질서에서 봤죠.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면 110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의 지역 행위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3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죠. 110조 2항. 4번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그러면 무효라 그랬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5번 강박의 위법성은 어떨 때 인정이 되는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할 때, 그럴 때 인정되지요.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려면 강박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위법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강박의 위법성은 인정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20번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송행위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죠. 민법상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만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행위에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죠. 2번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한 것 똑같죠.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 기망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2번 틀렸고요. 3번 강박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효라 그랬습니다. 4번 시가를 속였습니다.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가 속이는 것은.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 취소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질문이죠. 우리 사기 강박에 의한 문제도 우리 앞에서 봤던 기출문제 다 똑같아요. 늘 나오는 것들이 표현만 살짝 바꿔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번까지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111조 1항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세 가지 조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도달과 관련된 판례가 출제가 되죠. 동그라미 1번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약은 효력이 생긴다. 111조 2항 암기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2번은 자 2번 하고요. 5번은요 똑같아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고 돼 있죠. 5번도 상대방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했다고 돼 있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그럼 도달로 봅니다. 자, 도달이란 게 뭐예요? 요거죠.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노임 때 이게 도달이죠. 이게 도달이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같은 문장이에요. 2번 도달로 볼 것이다. 효력이 생긴다. 5번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 똑같은 문장을 하나의 문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출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굳이 하나의 문제에서 두 개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27회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곤란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2번과 5번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 자, 3번 내용 증명 우편하고요. 등기 우편물은 반송이 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봐버립니다. 보통 우편물은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이 아니지만 보통 우편물은 통상의 우편물은 도달이 아니지만 등기와 내용 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봅니다. 자 4번은 1번하고 똑같죠.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1번하고 4번 묶어서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따라서 이거 뒤에 딱 지워야 되죠. 뭐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같은 문장, 같은 걸 물어보는 거고요. 2번하고 5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출제를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의 문제. 22번 갑은 일과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우리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1번 갑이 발송한 후 죽었어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긴다죠. 1번 틀렸죠. 2번 효력은 언제 생겨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죠. 알아야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죠. 2번도 틀렸죠.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갑의 해제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때 을이 알 수 있는 상태, 객관적 상태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내용 증명이죠. 4번도 내용 증명인데요. 자, 3번은 내용 증명이 도달을 했죠. 도달하면 철회 못하죠.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하는 거예요. 즉 도달하기 전에 철회하는 거예요.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합니다. 그 다음 4번은 반송이 안 됐죠. 그러니까 도달되었다고 봐야죠. 4번이 다 옳은 질문이죠. 5번은 갑의 내용 증명 우편물이 을에게 도달을 했죠. 그럼 효력이 생기죠. 설령 그 후에 을이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효력이 생기죠. 112조에 의하면 을이 갑의 내용 증명 우편물을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 그럼 갑은 도달을 주장 못하죠. 그런데 5번은 갑의 내용 증명 우편물이 을에게 도달을 하고 즉 효력이 생기고 나서 제한능력자가 됐으니까
갑의 해제에서 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과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4-5문제 출제되는 파트죠. 법률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2-3문제 또는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는 대리인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대리죠. 자, 대리에 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대리권, 대리행위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한 124조, 119조.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사유 이런 게 중요하죠. 127조, 128조. 그리고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 원칙이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대리행위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다음 복대리가 나오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120조부터 123조까지. 그다음 무권대리가 나오죠.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기본이고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나오고요. 표현대리가 나오죠. 표현대리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편들이, 126조 권한 업무 편들이,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편들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권한 넘은 편들이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너 문제, 3문제 정도,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에서 출제된 문제인가? 전체적으로 다음 중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 파트에서 5지문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301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자, 1번은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 암기해야 되죠. 127조 외워야 되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죠. 뭐가 있었죠? 본인 사망이 있었고요. 대리인 사망이 있고 성년 후견의 시가 있고 파산이 있죠. 본사, 대사성파 외워야 되죠.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2개가 있죠.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죠. 본사 대사성파. 그럼 대리권 소멸한다 라고 해야죠. 2번은 119조죠. 대리인이 여러 뒷땅 원칙 각자 대리죠. 각자 대리. 3번은 124조죠. 자기약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다만 본인이 허락했거나 채무이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약 쌍방 대리 할 수 있다죠. 자, 4번은 판례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대리권 남용.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판례죠. 그러면 4번 그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고 그랬죠. 5번은 대리권 범위와 관련된 거죠. 자, 대리권 범위와 관련된 판례 중에서 계약 체결 대리권과 계약 체결 및
이 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이 행하고 포괄적 대리권. 둘 다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죠. 계약 체결, 계약금, 잔금, 중도금 수령.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일 연기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 체결 대리권은 연기 권한 없죠. 포괄적 대리권은 연기 권한까지 있죠. 마지막으로 둘 다 해제 권한은 없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령 권한이 있다죠. 있다. 옳은 질문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럼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표현 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 대리를 적용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려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데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리니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가 됐지만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냥 무효가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단 본인 허락이나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권 대리죠. 근데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옳은 질문이죠. 무권 대리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게 되면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나오면 권한 없는 재단법인 설립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소유 재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야?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번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몇 조가 적용돼요? 118조.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하죠.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중에서 뭐가 나와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 이게 뭐예요? 보존 행위죠. 따라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즉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보존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자, 3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또 나왔어요. 임의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몇 조? 119조.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예요? 각자 대리예요? 각자 대리죠. 2번 대리인의 행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어요. 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대리행의 모든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이거 나중에 물권에서 볼 겁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을의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됩니다. 등기 추정력 가서 볼 거예요. 일단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을의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어 따라서 이 을의 행위가 무권 대리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일단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을의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증명이 등기가 되는 순간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의뢰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돼버려요. 따라서 대리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대리권의 존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 아니라 무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라. 본인이. 3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4번은 복대리 뜻 잘 물어보죠.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라는 말은 복대리인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문이죠. 122조. 120조하고 121조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물론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복대리인을 지명했을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죠. 반면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무조건 책임을 지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5번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4번 임의대리만 따로 물어보고 있네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거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등을 통해서 생기지만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생기죠. 근데 그 내용을 물어보면 역시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은 뭐예요? 119조. 대리인이 여러 있다 원칙이 각자 내리면 기억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죠. 자,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뭐라 그랬어요? 118조.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 하죠. 그리고 나눠야 되죠. 무제한적인 보존 행위와 일정 범위 내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죠.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자, 이 디귿은 표현 대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상대방이 본인과 이 소송에서 을은 유권 대리입니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과 관련된 단독형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나오게 되면 거의 대법원 판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4번처럼 조문 물어보죠. 이 4번 너무 잘 나오죠.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다. 원칙 각자 대리. 다만 법률, 배우자 같은 것들, 일상가사 대리권 같은 것들이 있겠죠. 법정 대리권, 부모, 친권은 혼인 중 공동으로 행사해라. 친권 같은 법정 대리권 같은 것들, 수권 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죠. 이렇게 달리 정한다는 건 이제 공동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대리 제한할 수 있다. 원칙이 각자 대리죠. 5번도 또 나왔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118조. 보존 행위만 그럼 틀리지만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옳은 지문이죠. 나머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자,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재산관리 대리인인데, 채권자 지위에도 있어요. 갑이 돈을 갚을 날짜가 됐어요. 기한이 도래했어요. 갑이 돈 갚을 날짜가 됐어요. 이때 이 기한 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게 뭐예요? 채무 이행이죠. 124조에 의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돈을 갚는 게 채무이행이죠. 그 채무이행을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리인이면서 채권자인 을이 본인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본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계약 형태로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체결 대리권은 해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옳은 지문이죠. 해제 권한은 없다. 3번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수령할 권한이 있다죠. 전부 옳은 지문이고요. 1번이 틀린 지문이죠. 을이 갑의 재산관리 대리인이면서 채권자일 때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을은 갑의 허락이 없이도 갑의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가 되죠. 예외적으로 본인 허락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채무 이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7번. 사례 형태라고 나왔네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을은 매각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을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1번 을이 한경계시 수표를 얻었어요. 자, 다시 한번 127조에 의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계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사예요. 그런데 한정 후견계시가 됐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하지 않지요. 1번이 벌써 틀렸네요. 127조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곤란할 수 있죠.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의 X 토지를 매수한 가격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 계약할 수 있다. 그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라. 을이 땅을 사. 자기 계약이죠. 근데 갑이 허락이 있어요. 124조. 본인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할 수 있다. 3번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수권행위는 분류식이죠. 꼭 위입장을 주는 게 수권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구두로 하든 뭘 하든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어떤 일을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X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있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죠. 역시 대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출제되는 게. 8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앞에 거하고 똑같죠 문제가. 자, 을이 죽었어요. 대리권 소멸합니다.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사망했으니 대리권 소멸하죠. 2번 을은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3번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4번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하죠. 수권행위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128조에 의하면 원인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 5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 건물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 계약할 수 있지요. 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아까 7번하고 똑같죠 거의. 순서만 바꿨지 문제가 똑같잖아요. 30회 출제했다가 33회에
7번 문제를 추출한 다음에 33회와 조금 다르게 변형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9번을 봅니다. 똑같아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계약을 했어. 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이게 뭐예요? 현명이죠. 즉 대리행위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1번 을은 중도금, 잔금 따위로 수용할 권한이 있다. 2번 계약을 해제했다. 모든 결과는 갑에게 생긴다.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대리행위의 모든 결과는 갑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3번 병해체분을 했을 때 해제는 갑이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모든 결과는 갑에게 귀속이 되니까 해제권도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도 옳은 지문이죠. 을은 해지할 수 없다. 없죠. 갑이 해지할 수 있다죠. 4번 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 누가 부담해요? 갑과 병이 부담하는 거야. 을은 부담하지 않아요. 모든 결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니까. 자, 5번은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연기해줄 권한도 있단 말이죠.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대리권과 대리 행위를 둘러싼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0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10번은 우리 잠시 머리를 식혔다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